저희 아이는 이제 19년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전문가의 입장을 보셨을 때 네네. 저랑 저희 아내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저는 아이의 사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이거 꿀팁이에요. 여행을 같이 가거나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저는 쫙. 저는 학군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엄마들 항상 걱정인 거. 음. 학군지 가고 싶어서 가냐? 애들 수준이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가야 되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학군지로 따지면은요, 전교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은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그거를 가늠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뭘로 가늠을 해보면 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하루 영어 한 문장 100일 쓰기의 저자이신 이지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구독자분들. 저는 즐거운 초등영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이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영어 교과서를 편집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육 인플루언서시기도 하시고 교과서 편집자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 지인에게만 말해주는 자녀 교육 노하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야 이것만 꼭 지켜. 그러면은 애 뭐라도 돼.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도 오래 일을 했지만 사실 제가 대치동 키즈예요. 어렸을 때 이제 대치동에 살았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반대로 대치동을 키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 대충? 네, 지금 경기도 이제 아래쪽에 남부 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큰아이가 5학년쯤 됐을 때 구례로 농촌 유학을 갔었거든요. 구례요? 그렇게 농촌 유학을 가고 시골에서의 삶도 살아보고 저는 대치동에서 또 컸고 친구들은 또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뭐 많은 지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선배 육아맘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요 어디에 살든지 어떤 방법을 썼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제가 세 가지를 딱 꼽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어머님들이 마인드 세팅을 조금 달리 해보실 게 있다라면은 아이를 소비자로 좀 보시고 나는 무언가 물건을 파는 셀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은요 어머님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현명한 부모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 대학 보낸 어머님들도 현명한 부모님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학대하지 않은 이상 잘 보내신 부모님들이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대학은 잘 못 갔지만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정말 좋은 삶을 산다 이런 것도 좋은 부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현명하게 아이를 잘 키우신 부모님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니즈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를 설득할 때 니즈에 집중해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의 엄마들이에요. 보통의 엄마들은 얘가 뭐가 필요하지? 뭘 사줘야 되지? 어떤 교재가 필요하지? 어떤 학원이 필요해? 이거에 집중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진짜 현명하고 좋은 부모님들은요 wants, 기본적인 욕망에 훨씬 더 집중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이 아이가 뭐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것들의 불편함이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서적인 것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고드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아이와의 관계, 소통, 독서, 운동 다 잡습니다. 평범한 엄마들은 니즈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대치동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단순하게.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구례에도 가봤고요. 대치동에도 살아봤고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와 사는 아이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교재가 필요하냐, 어떤 학원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이 아이를 설득시켜야 얘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이 아이와 나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예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전 지식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들 다 겪으셨잖아요. 공부해야지 잘 사는 거.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아이의 욕구, 이 아이가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꾸 파헤치는 어머님들. 그 부모들이 결국은 이 아이를 좋은 길로 이 아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어머님들 많으시거든요. 많으신데 우리가 잘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부모를 왜 못 만날까를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모님들을 독서 모임에서 좀 많이 만났어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어머님들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이제 왜 교육 전문가들이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엄마가 못 느껴요. 어머님들이 이런 본질적인 인사이트를 좀 얻기 위해서는요. 사실 고전 읽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머니들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서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요 나의 기본 수준이 올라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머님께서는 사실 아이한테 특별히 뭔가를 해준 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전교 1등을 해요. 이 어머님을 계속 제가 관찰을 하잖아요. 어머님은 딱히 하시는 게 없고요. 거의 대부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아이가 먼저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그 아이는 이제 전교 회장이었거든요. 네.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굉장히 반듯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말투나 그다음에 어머님과 대화하거나 질문을 주고받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남달라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떼를 쓰거나 보통의 중학생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는 일단 수용을 해요. 엄마 말을 굉장히 잘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존댓말 쓰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게 어떤 존경의 표시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잘 아이들을 케어하신 가정들을 보면은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존댓말을 하니까 아이와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화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을 보면은 이 어머님이 격이 좀 있다라는 걸 느껴지고요. 그거를 받아주는 아이도 참 괜찮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제가 이 두 번째 공통점 말하기 전에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명한 부모님이랑도 좀 엮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일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력이 높아야 되는 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랑 일을 하니까 공감 능력도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이 네 번째가 좀 의외였는데 이 네 번째가 현명한 부모님들과 연결되는 치트키인데요. 바로 침착함입니다. 되게 의외의 키워드잖아요. 침착하다? 이게 왜 일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 저의 이제 15년간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니까요. 위기의 상황에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잡는 상사가 좋은 상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나의 평정심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부하 직원들을 안정을 시키고 본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좋은 상사의 어떤 본보기 같은 거였던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침착한 부모는요. 이런 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 학원이 좋다더라. 우르르. 지금 대치동이 핫하다더러 우르르 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이 침착한 부모님들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돈을 써서 과외를?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대치동을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부모님도 사실은 굉장히 침착해요. 말수가 많이 없고요. 좋은 학교를 보낸 어머님들 이렇게 자리를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말이 많으시고 돼지 엄마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못 보냈거나 아니면 굉장히 학원의 힘을 많이 받은 케이스고요. 되게 진중하고 말수가 적지만 저는 한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굉장히 좋은 데를 갔거나 또는 굉장히 좋은 곳에 취업을 했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좀 궁금하시죠? 이분들은 진짜 고수 중에 고수거든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된 것들 연결해라.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수많은 점들을 뿌리고 다녀요. 뭔가 연결성이 없어요, 딱히. 근데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잘하는. 그래서 아이의 서사를 잘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저는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이요? 네. 사실은 저는요, 오랫동안 영어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14년 넘게, 지금도 계속 쭉 보고 있어요. 거의 이제 19년 차거든요, 제가. 근데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보고 있는 게 영어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육과정을 쭉 보다 보면은요, 대입과 연결해서 굉장히 스토리들이 보여요. 저는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유행인가요? 지금 2028 대입 개편안 이제 바뀌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저희 큰아이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초1 때 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에는 굉장히 트렌디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눈치를 챘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요? 교육과정을 계속 보다 보면은 보여요.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들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눈치를 빨리 챈 거죠. 일반 어머님들은 사실 요거를 눈치채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 눈치를 채기만 하고 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눈치를 챈 순간 제일 먼저 했던 게 블로그를 개설한 거였어요. 아, 당시에요? 네. 저희 아이가 초1 때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그건 이제 비공개로만 했어요.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었고 기록을 하는데 저도 바쁘니까 워킹맘이었으니까 빼먹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 어떤 날은 한 문장, 어떤 날은 사진 한 장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시켰어요. 아이랑 이제 미술관에 갔다. 또는 이제 아이랑 전시회 갔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있었던 전시회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다 안 까먹어요. 우리 애가 어저께 뭐 했는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다 기억해요. 하지만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거든요.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이 낫다. 아주 간략하겠지만 어머님들 기록해 놓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이 아이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고 흐름이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아이의 관심사와 그렇죠. 흥미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전시에 더 많이 갔지? 또는 어떤 활동을 더 많이 했지? 얘가 한 활동 중에서 미술의 비중이 얼만큼이고 음악의 비중이 얼만큼이고 독서를 할 때 어떤 걸 더 많이 읽었지? 이런 거는요. 시간이 주는 너무나 마법 같은 일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기억나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 초1 때 뭐 했다 저한테 지금 아이 중3인데 물어보면 기억 못하죠. 하지만 저 블로그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생기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전시회에 가서 이거를 봐서 그때부터 난 이걸 생각했어. 믿어지죠. 믿어지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 아이는 그 전시회에서 분명히 뭔가를 캐치했을 거예요. 분명 거기서 걔는 점을 찍었어. 근데 엄마가 그 점을 잊어버렸어.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점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계속 모아서 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님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이 학원 저 학원에 점 찍지 마시고 이 아이가 그냥 스스로 한 흔적들을 연결만 해주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든 생각이 저희 아이는 이제 19년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전문가의 입장을 보셨을 때 네네. 저랑 저희 아내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기록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저는 아이의 사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이거 꿀팁이에요. 저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행을 같이 가거나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저는 쫙 다 인화를 해요. 고르지 않아요. 싹 다 인화를 해서 아이한테 줘요. 아이한테 준다고요? 네. 아이가 1차로 분류를 해야 돼요. 언제 어디로 갔던 건지 분류를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갈 때도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그때가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나 봐요. 그때는 여행 루트를 직접 짜게 했어요. 본인 스스로? 네. 그러고 나서 사진을 다시 주잖아요. 완벽하게 기억해요. 카테고리화 시켰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찍은 사진도 괜찮아요. 이거는 놀이터 사진, 이거는 어디 사진 이렇게 아이들 분류부터 시작을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거를 붙여보고 날짜 쓰고 아이한테도 기록을 스스로 해보라고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저희 집엔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바인더에 제가 묶여놔가지고 가끔씩 아이들이 또 펼쳐보거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비 효과가 있던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런 기록들과 가지고 지금 아이가 중3이잖아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독서도 어려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활동들 되게 단순한 건데 제주도에 가본 경험 누구나 있을 거잖아요. 그거 역사 교과와 과학 교과와 충분히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연결하게 이제 중학교 수준 정도가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럼 저의 인사이트를 아이한테 알려주고 사실 엄마가 너가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연결을 해놨어.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네가 연결하면 좋겠다. 그게 고등학교 이제 내년에 이 아이는 본인의 생기부를 스스로 채울 겁니다. 이건 시간이 주는 힘이고요. 기록이 주는 힘이에요. 기억보다 기록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꼭 해보셔야 되는 건데 사실 세 번째 조건까지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원츠, 욕구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은요. 두 번째로 침착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연결한 점들이 어느새 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됩니다. 사실 저는 대치동에서부터 힘든 그런 그 학업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몸소 겪고 그거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학군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어요. 네. 다 맞거든요. 근데 엄마들 항상 걱정인 거. 학군지 가고 싶어서 가냐? 애들 수준이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살았잖아요. 살면 거기는 그냥 학대 수준이에요. 제가 살았을 때보다 지금 더 심하거든요. 거기에 가야 되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요. 지금 현재 4%입니다. 우리가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어서 1등급이 이제 10%로 늘어났지만요.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학군지로 따지면은요. 전교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은 도전해볼 만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그거를 가늠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뭘로 가늠을 해보면 되냐면요. 수학 선행이 가능하다.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요. 그냥 본인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애가 뛰어나잖아요. 학원에서 말해줘요. 엄마가 그거를 혹시 우리 애가 되게 천재인데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화 와요. 이 친구는 영재교육청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유치원은 몇 개 반을 합쳐야 돼요. 몇 개 반을 합쳐가지고 그 유치원에서 되게 두각을 나타내. 원장쌤이 얘는 천재야. 이러면 이제 대치동 가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치동 아이들끼리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시너지를 받아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닌 친구들이 가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부모님들은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굴레를 타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침착함을 잃을 수 있죠. 평정심을 잃어요. 그때부터 아이랑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와 함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아이를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 침착함. 우리 부모님의 침착함과 성격을 높여주는 그런 기록 습관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선순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욕구 또는 누군가의 욕망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잘 꿰뚫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이트가 하루아침에 생기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많은 양을 인풋을 해요. 우리가 좋은 걸 인풋해야 될까요? 안 좋은 걸 인풋해야 될까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좋은 걸 해야겠죠. 그렇죠. 네, 좋은 거라고 하는 기준이 그럼 또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오랫동안 잘 팔리고 있는 책들, 그리고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좀 고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고전 읽기를 좀 많이 해보시면은 그런 거에서 얻는 위안과 인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사를 일단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쓰는 거지만 손에 연필을 들고 쓰는 이 행위가 굉장히 두뇌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요. 두 번째 단계, 이제 침착한 사람이 되고 평정심을 가지려면요. 나만의 것으로 좀 만들어 봐야 돼요. 그것들을 쓰면서 이 내용이 되게 나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데 이거를 내 걸로 내재화를 시키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글로 좀 바꿔서 써보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공부할 때 또는 아이들 공부 시켜놓고 나도 뭔가 끄적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거 다 지켜봐요. 그쵸, 다 따라하더라고요. 다 따라요. 네. 못 쓰나 이렇게 보고. 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글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에 나오는 그런 명문장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써보고 그것을 나만의 문장으로 좀 내재화를 해보고 그걸 나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삶에 좀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 말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요. 이게 아이와의 관계, 독서 다 해결됩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 한번 아이와 함께 명문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귀한 문장이 있을까요? 네, 추천 문장이 한 100문장 정도 되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한 3문장 정도 이제 뽑아서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You've always the power. You just had to learn it for yourself.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직 모를 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캔자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오즈의 마법사를 막 찾아다녀요. 이게 책 내용 전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로시가 자기 구두 뒷부분을 2번인가 3번 탭을 하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 있었던 건데 그거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긋지 않은 복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잘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문장 한번 뽑아봤고요. 사실은 큰아이가 제가 구례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작은 학교였거든요. 거기서 아이를 제가 관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꽤 있는 거예요. 서울 학교에선 사실 몰랐어요. 얘는 되게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보니까 얘가 굉장히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전교 회장까지 하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걸 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고 학군지로 가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은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보면은 학종이든 학교에서 학급 임원이든 이런 것들이랑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뭔지 어머님들이 좀 잘 꺼내보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거는 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친구들한테 조금 어머님들이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너무 내용이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문장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Learn nothing and the next word is not the same as this one. 이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아이들이 매일 점을 찍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다 값진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고 가치 없다는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가 생각했을 때 내 하루가 값어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하루인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뀐 내일을 원하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보통의 갈매기들과 다른 어나더 레벨의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통의 갈매기들한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학업에 좀 지친 아이들 있죠. 초등 고학년부터 요즘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부모님이 좀 같이 읽어보시면 아,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이 정도 레벨을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 정도이면 나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이 분야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이 정도 레벨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진로를 빨리 정할 수 있는 계기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요, 여러분들께, 어머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문장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문장을 뽑아놓고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에세이로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문장을 들으시고 오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에세이를. 자, 이 문장은요. It's no use going back to yesterday because I was a different person then.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different person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아져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just different 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좀 자주 주셨으면 좋겠고 어머님들도 오늘 내 하루가 좀 엉망이었으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가 아주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에세이로 좀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에세이로 좀 담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책에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 명문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세 문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기 하루 영어 한 문장 100일 쓰기에는 총 100문장,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을 뽑아내셨고 그냥 단순 문장이 아니라 구문 공부도 해볼 수 있고 AI로 어떤 문장을 다시 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예시를 주셨는데 사실 정말 마음의 양식도 되고 영어 공부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써볼게요. 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